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박종훈 선생님하고 오늘은 그 여성들의 갱년기 영양식품, 소위 이제 건강 보조식품, 기능식품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편안하게 말씀 좀 하시죠. 예. 요즘 이제 상당히 이슈가 되고 그 집에 우리 특히 주부님들과 여자분들, 여성분들 TV만 트시면 채널에 아주 많은 시간이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광고와 방송이 많습니다. 근데 저도 뭐 휴일이나 있을 때 저녁 식사 퇴근 후에 이제 식사를 하다가 보게 되면 같은 의사가 봐도 저분들이 하는 말씀이 어떤 근거로 말을 하는지, 과연 어떤 효과는 알겠으나 어떤 부작용이 있을까, 과연 그런 게 검증이 제대로 되었을까 하는 의문을 많이 가지고 보거든요. 근데 뭐 주로 이제 그 경고 문구는 나오던데 그냥 뭐 협찬을 받아서 하는 광고다, 너무 맹신하지는 않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게 저 방송에 케이블 TV에 그 저 광고만 하는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정상적인 정상적으로 방송에서 방송에서 예, 그러니까 뭐 딱 보면 첫 줄에 나옵니다. 어떤 이 프로그램은 어디에 협찬을 받아서 제공된 겁니다고 하는데, 그 경고 문구는 한 줄이지만 의사와 의사 몇 분, 한의사, 뭐 약사 이렇게 나와가지고 방송을 하다 보니 시청자 입장에서는 너무 신뢰를 막무가내하고 보시게 되는 거죠. 근데 의사인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저렇게 절대적으로 좋기만 한 면을 보는 것보다는 저런 효과가 있지만 나한테 맞을까, 내지는 또 실제로 기저질환 있는 분들이 많으니까 내 질환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또 어떤 식품을 드실 때는 가장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게 혹시 안 좋은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는 의심은 꼭 가지고 시작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실질적으로 가격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을걸요. 예, 뭐 싼 가격도 다 아니고 저 팔아서 돈 벌려고 하는 짓이지. 저는 생각하고 국민들 건강을 위해서 그거 하는 거 아니라고 보는데. 저도 그렇게 정규 생각합니다. 방송이나 종편에서 그런 것을 한다고 그러면 그건 저는 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근데 뭐 이제 그 건강 프로그램이 워낙 인기 프로그램이다 보니 건강 프로그램이 네. 결국 건강에 관계되는 여러 가지 일을 하지만 그 약물을, 이게 약도 아니거든요. 기능식품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것을 의사나 이렇게 그 관계 영양사나 뭐 한의사가 네. 나와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하면은 우리 시청자는 방송에 대해서 가지는 것은 기본이 신뢰를 깔고 들어가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그게 속아 넘어가죠. 그 말은 다 맞는 걸로 착각한단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건 개개의 잘못된 의사들, 또 특히 어떤 건강식품을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사전에 로비를 받았을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보는 거죠. 예, 그 문구가 나옵니다. 이제 이거는 개인적인 의견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또 뭐 그 제품의 협찬을 받아서 만들어진 방송입니다. 하지만 그 문구는 너무 일부라서 실질적으로 이제 이런 거를 어떤 방송에 너무 신뢰를 두고 보는 것보다는 그냥 어떤 제품의 소개 정도라고 보시는 게 현명하지 않을까. 당연하죠. 당연하고 예, 거기는 그렇습니다. 분명 코스트가 많이 들어갈 테고, 그리고 국민들도 그 건강에 대한 잘못된 인식으로 인해서 잘못된 그 비용을 지불하는 것은 우리가 막아줘야 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는 많이 걷는 것이 좋다. 걷는 것이 좋은데 그것도 공기가 맑고 좋을 때 걸어라. 예. 걷는다면 한 뭐 5,000보, 7,000보, 10,000보 대강 어떤 뭐가 있으면 근데 뭐 어떤 사람은 10,000보 이상 무조건 걸어야 된다. 뭐 공기가 나쁜데도 불구하고 그런 인식 없이 또 걷는다든지 말이죠. 네. 지금 왜냐면 이 시대는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이게 굉장히 무섭단 말이죠. 네. 그 마찬가지로 모든 특히 건강식품은 음식을 골고루 잘 먹고 소화 잘 시키면 걸어서 거의 괜찮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비타민 C 정도, 비타민 B나 D 가끔 부족한 거 채워주고, 지금 바이러스 시대니까 비타민 C는 저는 많이 권장을 해요. 그 이황재 박사 저는 봤을 때 네. 제가 그분이 쓴 그 저널도 보고 스프링 블라그 책도 보고 했는데 상당히 일리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래 섭취를 하고 있습니다만, 비타민을 제외한 나머지 건강식품들은 좀 다 장사 속이 많죠. 실제로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주신 비용 문제도 있지만, 이제 저는 여성 건강식품을 좀 말씀을 드리면 요즘 유행하죠. 갱년기 이름을 붙여서 갱년기 유산균, 갱년기 어떤 보조식품, 완화식품. 가장 근본적인 이론은 효과가 있으면 반드시 반대되는 부작용도 있다는 걸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부작용 없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식물성이란 자연 추출물은 다 안전할 것이다. 저희들 의사들이 쓰는 그 약재, 만들어진 양약이라고 부르는 그 정제된 약도
다 성분을 추출한 겁니다. 그래서 식품도 실질적으로 식품을 드시고 큰 병을 얻어서 오시는 분들도 경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시청자분들이 건강적인 식품은 무조건 안전하고 괜찮다. 이 먹으면 나한테 좋기만 할 것이다 라는 착각은 하지 않으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제 환자분들에게 실제 저 임상에서 그런 예. 케이스가 있으면 좀 설명을 좀 해주시면 또. 그 갱년기 식품의 어떤 특정 이름을 말씀드리긴 뭐하고 이제 환자분이 가져오셨던데 한 1년 반 정도 드셨어요. 폐경되고. 근데 밑에 출혈이 비쳤는데 처음에는 그걸 누구한테 물어보니 아우 뭐 이게 생리가 돌아오고 피가 비치는 건 좋은 거다 해서 더 1년 있다가 하는데 너무 이상해서 왔습니다. 이제 진료를 받고 병이 있는 것 같아서 이제 저에게 오셨는데 흔히 말하는 그 자궁 내막 질환이라고 하고 그분이 결론적으로는 자궁 내막 암이 진단이 되셨어요. 자궁 내막이 두꺼워지는 병이고 결국 암으로 되는 병인데 폐경이 되면 생리하는 부분인 자궁 내막이 없어져야 돼요. 얇아져야 되는데 자극이 계속 하다 보니 그게 이제 꼭 그렇게 되는 경우는 아니지만 그분은 운이 나쁘게 암까지 가버렸던 거죠. 그래서 그분이 이제 원인은 다른 원인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건강기능식품을 좀 무방비로 쭉 관리 안 하고 드셨던 게 특히 그분한테 병을 유발했던 케이스였습니다. 그래서 그 다행히 수술하고 그거는 과학적인 근거가 꼭 그렇게 상관관계 있다고 말하기 어렵지 않아요? 근데 뭐 그거를 검증을 해낼 필요도 없고 할 수도 없지만 이제 그 여성 갱년기에 도움이 되는 완화시키는 거는 여성 호르몬 작용 혹은 유사작용이 있어야 됩니다. 콩에 우리 파이토에스트로겐처럼 유사작용이 있단 말은 완화가 됐단 말은 분명히 그런 작용이 있단 말인데 그렇다면 자궁 내막을 끊임없이 유방이나 자궁 내막을 자극할 수 있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 여성의 어떤 호르몬 유사작용을 내는 식품을 장기간 일방적으로 먹었을 때 자궁 내막 질환이 생긴다는 거는 연구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기능식품을 먹어서 실제로 도움이 되는 케이스를 보셨어요? 그러니까 약간의 완화는 심리적인 거는 아주 미미한 효과는 있겠죠. 근데 이제 그 효과를 얻기 위해서 치료해야 될 부분이 저는 그 갱년기를 붙인 이유는 지금 이제 고령화 사회가 되고 네, 있는 그렇습니다. 노인이 많으니까 그 약을 팔 수 있는 그 베이스가 이제 넓어진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장사 속으로 하는 것 같은데 제 어머니 같으면 저는 못 드시게 할 것 같아요. 저도 산부인과 의사들은 아마 실제로 그런 걸 먹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실까 싶습니다. 아마도 이제 좀 그렇죠. 뭐 제품을 만든 회사가 있으니까 여기서 더 그럼요. 그거는 예. 그거는 어느 회사를 나쁘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국민 보건을 위해서 이제 조심할 때 조심해야 된다는 이야기고요. 이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환자분께도 드릴 말씀인데 근본에 좀 더 신경을 쓰시라. 이제 그런 비용 아까 말씀드린 고가의 비용으로 위안 받는 것보다는 피곤하면 쉬시고 또 갱년기 때문에 힘들면 전문가와 이게 치료를 할 건지 참아야 될 건지 상담도 먼저 하시고 또 비타민은 사 먹기에 앞서 과일을 드실 수 있으면 과일을 드시고 휴식도 충분히 하시고 그런 게 더 중요하지 우선돼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항상 합니다. 그러니까 갱년기 질환이 갱년기 증세라고 그럴까요? 네. 얼굴이 뭐 붉어진다든지 그렇죠. 뭐 가슴이 두근거리는지 그럴 때는 전체적으로 연세의사가 종합검사를 해서 네. 심장이나 뭐 혈관이나 이런 상태를 보고 근데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뭐 약으로 조절할 수 있으면 약으로 하고 네. 그 다음에 지금 말씀대로 정상적인 음식을 가지고 얼마든지 네. 뭐 휴식과 뭐 비타민과 그걸 통해서 가능하지 않나 이런 말씀 같은데요. 첫 번째 이제 사춘기가 있듯이 갱년기는 병이 아니라는 걸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워낙 갱년기 커버 완경 갱년기는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의 사춘기 같은 과정일 뿐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말씀 주셨듯이 예전에 말씀 주셨듯이 생이 너무 길어 우리나라가 여자분들 평균 수명이 너무 길어져서 폐경 이후의 삶이 길다 보니 관리가 필요한 거지 반드시 뭐를 먹어야 되고 해야만 하는 거고 하지 않으면 틀린 게 아니라는 것을 꼭 필요하고 불편한 점을 보완하는 정도 전문가와 상의해서가 안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지금 제가 기억에 우리 여성들의 평균 수명이 86세쯤 되거든요. 예, 그 그렇습니다. 세계적으로 굉장히 이제 거의 뭐 탑 수준인데.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 선생님께서는 이 고령화된 70 이후라고 할까요? 예. 그런 분들이 건강을 위해서 좀 신경 썼으면 좋겠다는 게 방금 말씀드린 그런 거 외에 또 없습니까? 일단 이제 고령에서는 호르몬 시기는 워낙 지난 시기라 아마 그 맞이하기 10년, 20년 전인 폐경기부터 50, 60대
우리 골다공증은 많이 들어보셨고, 뼈 약해지는 근육 감소라는 게 요새 이제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너무 다이어트나 어떤 그런 거 개념보다는 내가 노년에 쓸 근육을 좀 형성시켜 놓는데 좀 집중을 하는 게 지금 꼭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그 말씀하니까 제 집사람이 기억이 나는데, 제 집사람이 이제 70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만 나이로 70인데 한 10년 전부터 오른쪽 무릎이 안 좋았어요. 네. 그래 이제 계단 올라갈 때는 겨우 있고 내려갈 때는 이제 통증 때문에 겨우 옆으로 이제 개그름 같이 그렇지. 이렇게 하고 예. 있는데, 이제 주변 저도 이제 신규 의사지만 제가 정형외과는 아니니까 이제 우리 정형 과정도 의논해 보면 되게 이제 좀 설랑설레가 있어요. 수술하는 게 좋다, 뭐 가능한 그렇지. 버티는 게 좋다. 네. 그래서 제가 그 들어보고 저는 늘 이제 모든 수술은 가능하면은 인디케이션처럼 작게 잡거든요. 뭐 돈을 벌려고 그러면 넓게 네, 잡아서 뭐 네. 수술 많은 돈을 버는지 모르지만 그 돈 벌어서 못 했을 겁니다. 그런 그따위 주대 하면 네. 오히려 재봤죠. 근데 그래서 저는 집사람 보고 하는 게 뭐냐면 이 무릎 관절을 지탱해주는 인대와 근육을 끊임없이 운동을 하시라. 아,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 집사람이 거의 매일 일주일에 한 6일은 이 발목 운동을 해요. 이거 하고 자전거를 타고. 네. 제 자전거 타는 거 보면 이 삐그덕 이렇게 해요. 그래도 계속 하시는 게 살아. 하셔야죠. 네. 30분 하나. 네. 10년 전보다도 지금 좋으면 좋은지 나쁘지 않아요. 아, 그렇습니다. 관리가 중요하십니다. 그래 지금도 제가 요 정도면 앞으로 한 1년 더 버텨도 되겠다. 당신 더 열심히 해보라. 이제 그러고 있거든요. 그럼 네. 제가 이제 어디 외국에 나가는 이제 뭐 이제 등산은 불가능하지만 올레길 같은 거는 양주 스틱을 네. 지팽이를 해가지고 말이죠. 이렇게 걸으면 훨씬 잘 걷는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노령화 시대에는 지금 말씀대로 근육량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지금 제가 퍼센티지 잊어버렸는데 운동을 거의 안 하고 있으면 이제 노령이 되면 1년에 막 0. 몇 %인가 1년이 아니죠. 그게 하여튼 뭐 거의 뭐 예를 들어 한 3달, 석 달 정도 병원에 입원해 운동을 안 하고 누워 있다. 그럼 근육 다 빠져버린 거예요. 예, 이게. 대부분 그렇게 2차적인 문제가 많이 생기죠. 그러니까 예. 그 근육을 다시 일으키기 시작하면 굉장히 힘들거든요. 제가 지금 팔씨름을 해도요. 우리 저 박과장 20년 선배지만 내가 적을 생각 없어요. 왜냐면 네. 저는 이 뇌 수술도 많이 했고 척추술도 1000명 이상 했고요. 네. 그리고 제가 사진 예술하니까 카메라가 3, 네. 4kg 돼요. 이놈을 들고 다니니까 이 왼팔보다 오른팔의 힘이 굉장히 좋아요. 근육 자체가. 아, 네. 그래서 지금 우리 그 뭡니까 그 책가는 뭐라고 그럽니까 예, 인바디. 인바디 하잖아요. 네네네. 인바디를 해보면 제가 지금 다 80점쯤 나와요. 그 근육량이 그 평균보다도 조금 더 과다해요. 그러니까 좋은 기름 그러니까 지방도 조금 많지만 네. 그 이상 그게 되니까 제가 당뇨가 있어도 당뇨 컨트롤을 쉽게 되는 거예요. 이 근육량은 고령은 남녀를 불구하고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여성들도 그렇습니다. 그 아령 한뭐 0.5kg나 1kg짜리 네. 갖고 뭐 자꾸 운동도 하고 이런 거 권하지 않아요? 예, 그럼 가장 근본적인 이 체간 코어라고 하는 하체, 엉덩이 이렇게 몸통 근육을 쓰는 게 제일 좋은 게 뭐 일상생활을 좀 더 강도 있게 하는 계단 오르시거나 앉았다 일어났다는 운동을 하신다거나 그 크게 제가 뭐- 해보는 프랭크 있잖아요. 이래가지고 그거 버티는. 힘들던데 아유, 제가 한 3분 버티려고 그러면 아주 막 몸이 덜덜덜 떨리고 그러는데 힘든 운동입니다. 힘들더라고요. 네. 한 1분 지나면 힘들던데 그것도 계속 하니까 자꾸 시간 늘어나요. 예, 시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집사람 보고 그런 거 좀 하라고 그렇게 하죠. 예, 그럼 갱년기 이제 맞이하시는 여성분들은 운동으로 근육을 체중이 조금 느시더라도 살이 찌는 게 아니라면 근육을 잃어버리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게 상당히 중요하실 것 같습니다. 그 방법은 다음에 재활 학생한테 부탁을 해봤는데 네. 저는 제가 오늘 뭐 이야기 나온 김에 제 방법 이야기를 하면 그 프랭크하고요. 잘 쉽게 할 수 있는 그 프랭크하고 그다음에 바로 누워서 이 자전거 타듯이 이렇게 바로 누워서 그냥 허공에 네. 하는 거 하고 그다음에 브릿지 하는 거 있잖아요. 네, 벽을 네. 이용해서 이제 하는 거 하고 그다음에 벽을 짚고 이렇게 푸시업 하는 거. 저는 바닥에서는 이게 아파서 안 그럴 수 되겠더라고요. 있습니다. 안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한 45도 정도 해가지고 벽을 갖고 이제 많이 하지도 않아요. 뭐 한 2~30분 뭐 1회나 2회 정도 그렇게 하는데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쓸데없는 약들 먹지 마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장시간 대단히 감사하고요. 다음 기회에 아까 그 가다실이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오늘 전국을 다니면서 강의도 하고 하셨다니까 다음 기회에 한번 시간을 더 내주시기 바랍니다.
기회 있으면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감사합니다. 같습니다. 예, 자,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이제 부인과 이야기는 이 정도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